네, 2023년 신상 프로그램 파격 타임세일 종목 카텔 코너에 오신 여러분 모두 환영합니다. 오늘도 저는 여러분들께서 현명하게 주식 쇼핑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1등 주식쇼 호스트 이은지입니다. 이 시장이 정말 국내외적으로 다양한 이벤트를 소화하면서 오늘 국내 증시 양대 지수가 모두 시원하게 반등을 해줬습니다. 코스피 지수는 2530선까지 올라와 줬고요. 코스닥 지수는 900선에 안착을 했습니다. 하지만 잭슨홀 미팅이라는 아주 큰 이벤트를 기다리고 있는데요. 금통위도 외환시장도 모두 파월의 입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내일은 또 시장이 어떤 변화를 보여주게 될까요? 그 내용들이 궁금하시다면 오늘도 이 한 시간 함께 해보시죠. 그럼 주식 쇼핑 조금 더 현명하게 즐길 수 있는 방법 화면을 통해 만나보겠습니다. 파격 타임세일 종목 핫딜 참여를 원하신다고요? 자, 따라해보세요. 팔로미. 첫 번째 전화 참여 02-2128-8566으로 전화주세요. 종목 상담부터 주식에 관한 모든 궁금증을 도와드릴게요. 두 번째, 핸드폰에서 카메라를 켜주세요. 화면에 보이는 QR코드를 찍어주시면 24시간 메신저 참여가 가능. 세 번째, 유튜브로도 참여하실 수 있어요. 토마토 증권통 검색하시고 실시간 라이브 채팅으로 참여 완료. 이때 구독과 좋아요는 필수겠죠? 매일 저녁 8시 종목 카텔과 함께하세요. 네, 어서 오세요. 타임어택 코너입니다. 이번 주 정말 크고 작은 이슈들 때문에 정말 많은 걱정, 고민들 많으실 텐데요. 그럴 때는 타임어택 코너를 찾아주세요. 타임어택 코너는요, 한정된 15분 동안만 진행되고 있습니다. 종목 진단과 함께 저희와 소통도 할 수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소통하는 방법 먼저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제 하단에 보이는 이 QR코드를 찍고 들어오시면 노란 채팅창으로 연결이 됩니다. 그곳에서 종목 진단과 함께 걱정, 고민 다 털어놓으시고 더 많은 꿀팁까지 가져가시면 좋겠습니다. 이게 어렵다라고 하시는 분들을 위한 전화 상담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02-2128-8566번으로 전화 주시면 더욱 간단하게 전화로도 상담 진행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목요일입니다. 바로 이 망치하면 떠오르는 분이죠. 토르 전문가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깡! 네, 안녕하세요. 네. 최인상입니다. 오늘도 또 신선한 인사로 또 이렇게 주셨는데요. 오늘장 네. 한번 브리핑 해주실까요? 오늘장 브리핑이요? 네. 진짜 기가 찹니다. 이게 뭡니까 대체? 왜요? 여러분들 오늘 분명히 엔비디아에 뭐가 있었습니까? 어닝 서프라이즈가 있으면서 엔비디아 관련주들의 주가가 큰 폭으로 올라갈 거라는 건 알고 계셨겠지만 저는 오히려 반대로 생각했던 게 뭐냐면 지금 물질 3콤보입니다. 초전도체, 맥신, 양자 컴퓨터 관련 양자 물질까지 나왔는데 그러면 지금 파동을 봤을 때 뭔가 좀 기이합니다. 초전도체는 파동이 총 2번 나왔죠. 근데 맥신은 아직 파동이 1번 나오고 2번째 파동이 안 나왔습니다. 거기에 양자 컴퓨터 같은 경우에는 어제 처음으로 발표가 된 이후에 오늘 주가가 올라가야 정상이었는데 갭을 띄우고 나서 엔비디아 관련주들과 마찬가지로 주가가 하락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과연 오전장에는 어느 테마로 자금이 흘러 들어갔느냐라는 거에 대해서 의구심이 있으셨을 텐데 오전장에는 좀 조용했다라고 한다면 오후장에는 네이버에서 발표하는 AI 프로그램이 있었죠. 그게 오늘 오후 4시에 발표 예정이 있었기 때문에 분명히 올라갈 거라는 건 알고 계셨을 겁니다. 거기에 폴라리스 오피스는 제가 방송에서도 말씀드렸지만 8월 31일 날 네이버와 마찬가지로 발표를 앞두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러면 AI 관련주들이 오후장에는 주가를 큰 폭으로 견인했다라고 볼 수 있는데 여기에서 제가 걱정하고 있는 부분은 뭐냐면 왜 물질에 대한 이슈가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죠? 그런데 그 물질에 대한 이슈가 확실한가요? 검증됐나요? 저는 아직 모르죠. 잘 모르겠거든요. 네. 그게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초전도체, 그래 LK99 같은 경우에는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워낙에 많은 사람들이 기다려온 현상이죠. 상온 상압에서 정말 초전도 현상이 일어난다면 네. 2차 전지도 마찬가지로 필요가 없어질 수 있을 거라는 기대 심리와 네. 지금 전기세도 많이 올라가고 있는 상황에 전기도 안 쓸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 심리가 다 모든 것들이 다
합쳐져서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네. 그런데 맥신 같은 경우에는 네. 물론 이제 양질의 양품을 만들어낼 수 있다면 OEM처럼 찍어낼 수 있다면 좋겠죠. 그런데 그게 과연 찍어낸다고 당장에 우리 일상생활에 녹아들 수 있는 건가요? 그건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양자 컴퓨터 같은 경우는 또 어떤가요? 우리 일상생활에 꼭 필요한가요? 우리 일상생활이 필요한 게 아니죠. 연산 능력을 더 높이 만들어서 AI, 그다음 미래 시장의 먹거리를 개척하기 위한 사업 아이템일 뿐이죠. 그런데 양자 컴퓨터에 예를 들어서 그런 게 있습니다. 더 성능을 좋게 만드는 것을 엔비디아 혹은 AMD 혹은 TSMC 등이 개발했다라는 거는 누구든지 알 수 있고 이해할 수 있단 말이죠. 그런데 왜 또 물질입니까? 여러분 이상하지 않으세요? 저는 여기까지 어제 양자가 나온 딱 그 순간부터 무슨 생각을 했냐면 우리나라가 드디어 국제시장에도 여파를 만들려고 무언가 누군가가 움직임을 보여주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특히 내일 뭐가 있습니까? 잭슨홀 미팅 그렇죠. 있죠. 그리고 또 뭐가 있습니까? 금리 인상과 인하에 대한 우려가 있죠. 있죠. 그런데 여기에서 또 한 가지 여러분들이 모두 다 알고 계시는 짚고 넘어가야 될 포인트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름 휴가 시즌에는 언제나 몇 년도든 상관없이 항상 거래대금이 줄어들었어요. 그런데 왜 올해는 거래대금이 줄어드는 것을 용납하지 못하겠다는 듯이 지속적으로 테마를 만들어내서 주가를 견인하고 있냐는 거죠. 그게 너무 이상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네. 내일 어떤 식으로 어떠한 악재가 됐건 아니면 호재가 됐건 상관없이 우리나라 시장은 무시하고 흘러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네. 네. 이렇게 또 길게 한번 오늘짝에 대해서 브리핑을 들어봤는데요. 너무 답답해서요. 네. 엄청 답답해 하시는 것 같아요. 물질에 대한 우려와 그리고 그 기대감 때문에 지금 엄청난 급등락을 보여주고 있잖아요. 다양한 테마들이. 오늘 또 종목 상담 시작하면서 또 어떤 걱정 고민들을 가지고 계신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합니다. 네, 한번 볼까요? 네, 오늘 또 한번 해볼게요. 네, 첫 번째 종목 한번 가볼게요. 네, 은지님 나왔습니다. 이거 네. 그거 안 바꿔주셨네요. 제가 분명 이거 바꿔달라고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마녀 소화. 여신 소환으로 그냥 그대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첫 번째 가볼게요. 인산가 이거 어제도 나왔었어요. 후쿠시마. 어제도요? 네, 원전 그 방류 때문에 나왔던 관련주인데요. 인산가 3,300원 15% 물려 있습니다. 이거 왜 떨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물어봤어요. 네, 인산가. 주가 위치가 별로 좋지는 네. 않습니다. 왜냐하면 인산가 같은 경우에는 후쿠시마 원전에서 방류되는 네. 그 나쁜 물질들, 방사능 물질들이 어디로 들어가죠? 바다로 들어가겠죠. 그러면 바다에서 바닷물을 기원해서 그 바닷물을 어떻게 합니까? 증발시켜서 소금을 만들어내는데 이 소금에 방사능이 들어간다면 먹겠습니까? 못 먹죠. 못 먹죠. 네. 그래서 단기적으로 재료로 인한 상승을 보여줬는데 네. 인산가 같은 경우에는 한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내일 방류를 하겠죠. 네. 그러면 내일 재료가 소멸된다라고 보셔야 하고요. 지금 현재 주가가 하락하고 있는 것은 자기 자리를 찾아가려는 움직임이 분명히 나올 거고 제가 봤을 땐 2,500원 아래로도 내려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네. 내일 만약에 3,000원 위에서 시작하고 3,000원을 안 깨고 주가를 올려준다면 네. 본전까지 올 가능성이 있을 거라고 판단하지는 못하겠지만 네. 본전까지 온다면 무조건 네. 본전에서 정리를 하시고 여기에서 만약에 소금과 관련된 종목을 다시 한번 보고 싶다면 네. 차라리 네. 김장철에 들어오세요. 네. 김장철에 들어오시는 네. 게 맞아요. 그러면 김장철이 또 재료의 소멸이 될 테니까 추석 끝나고 나서 네. 인산가 매집하시는 게 좋고 네. 그때 인산가 주가가 3,000원 아래여야 할 겁니다. 네. 가장 좋은 건 2,500원 아래에 있다면 네. 추석 끝나시고 추석 연휴 쉬시고 네. 그때 인산가 매집해서 김장철에 네. 매도하시는 것도 방법이 될 것 같아요. 네, 지금 인산가와 관련된 이 원전수 관련 이슈는 끝나가고 있다라는 말씀 주시면서 차라리 김장철에 다시 들어오라는 말씀 주셨습니다. 이 인산가에 관심이 많으시거나 아니면 또 다른 종목도 진단 받아보고 싶으시거나
싶으신 분들을 위한 QR코드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 QR코드 찍고 들어오시면 노란 채팅창으로 연결이 되니까요. 그곳에서 종목 진단과 함께 더욱 많은 꿀팁까지 가져가시면 좋겠어요. 네, 전화 상담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02-2128-8566번으로 전화 주시면 그곳에서 더욱 간단하게 종목 진단 해드리고 있습니다. 다음 종목도 가볼까요? 뭐가 있을까요? 네. 머리 빚는 대원제약. 네오님이 보내주신 대원제약입니다. 17,220원 몰빵입니다. 네? 토르님 네? 제발 해주세요. 토르 기법 존경한다고 하시네요. 아 이거는 대응 전략 좀 잘 짜주셔야 되겠는데요. 이거는 또 있네요. 토르 기법 존경하는데 너무 잘생기셨대요. 이게 제일 중요한 거 아닌가요? 봐야죠. 네. 확실하게 봐드려야죠. 네, 대응 전략 네. 좀 잘 좀 짜주세요. 확실하게 봐드리겠습니다. 네. 17,220원 주가 위치 좋고요. 아래 꼬리 달린 음봉 좋습니다. 다만 단기적으로는 하락할 가능성을 안 볼 수는 없을 텐데 제약바이오주가 최근에 비만 치료제부터 시작해서 네. 코로나 그다음에 또 당뇨? 네. 네. 당뇨까지 이어지는 현재 어떻게 보면 물질 빼고 AI 반도체 빼고 가장 유명한 테마입니다. 그런데 네. 당뇨에서 끝났나요? 당뇨에서 안 끝났죠. 뭐가 있습니까? 바로 유커들이 한국으로 들어오면 뭘 하겠습니까? 첫 번째, 시술 여행이라는 패키지 상품이 있습니다. 네. 우리 그 시술 여행에서 뭘 하느냐? 보톡스도 맞고, 필러. 필러도 맞고, 네. 그리고 그냥 돌아가나요? 돌아갈 때 면세점에서 또 화장품도 사갑니다. 그러면 이 모든 것들이 다 제약바이오주랑 연관이 관련이 있다라고 있군요. 보는 것이고 이 연관은 곧 매출로 연결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네. 그러면 그것들과 해당되지 않는 제약바이오주들의 주가는 어떻게 될 것이냐가 궁금하실 텐데 같이 올라가요. 형 손 잡고 따라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는 위치. 몰빵이시면 네. 조금 위험하니까 몰빵이시면 위험하니까 네. 우리 네. 17,220원이면 네. 평균 단가가 17,250원의 BEP가 형성되어 있으실 거예요. 그러면 17,250원에 우리 좀 욕심내서 80%만 정리하고 20%만 갖고 가시죠. 너무 많아 비중이. 네, 너무 네. 많으면 네. 수익이 날 땐 좋아요. 그런데 만약에 손실 구간으로 접어들면 그때부터 주변 사람들, 가족들이 힘들어집니다. 눈치를 보겠죠. 네. 그렇게 하지 마시고 매매는 단조롭고 깔끔하고 수익을 조금 보더라도 행복감을 느낄 수 있게끔 비중 20%도 적은 게 아니기 때문에 네. 17,250원에서 물량 네. 절반 이상 80%는 정리하고 네. 다시 한번 그때 문의를 주시면 제가 다시 한번 볼게요. 그때는. 네. 네. 대원제약 이외에도 바이오주는 지금 굉장히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계십니다. 그렇지만 100%라는 비중이 너무 리스크가 크기 때문에요. 17,250원 선에 오면은 80%는 매도를 하시고 20% 비중을 가져가는 걸 전략 대응으로 짜주셨습니다. 다음 종목도 가보도록 할게요. 네. 뭐가 있나요? 네, 이거 해볼까요? 드림 시큐리티, 드림 시큐리티. 좌절하는 양자 컴퓨터. 제이지님의 종목입니다. 4,095원에 10%. 어제랑 다른 분이네요. 간절해요. 네, 맞아요. 어제는 허기웅 전문가님, 오늘은 토르 전문가님이십니다. 4,095원이요? 네, 4,095원이요. 추가 매수도 없이 그냥 그 자리에서 들어가셨는데 혹시 비중이 10%입니다. 아. 네. 드림 비중은 시큐리티. 나쁘지 않네요. 네. 지금 제가 방금 전에 우리 은지 앵커님께서 시황 설명을 해주실 때 제가 말씀드렸던 거 기억이 나시면 한 번 더 되새겨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드림 시큐리티는 양자 컴퓨터 물질 관련된 테마로 엮여 있죠. 그런데 지금 오늘 주가가 더 올라갔어야 정상인데 올라가지 못했기 때문에 네. 한 번 더 올라갈 가능성은 있지만 네. 오늘 거래량이 어제와 거의 엇비슷한 정도로 붙어주면서 음봉이 나왔던 이유를 아셔야 돼요. 첫 번째, 엔비디아 실적 발표 어닝 서프라이즈로 인해서 엔비디아 관련주들이 주가를 견인했었고 오후 장에는 네이버 클라우드 관련된 AI요? 네, AI 관련된 네. 네, 개발 발표가 있을 예정이었기 때문에 네이버 쪽으로 휩쓸리는 장이었다라고 보시면 네. 오늘 양자 컴퓨터 관련된 종목들이 주가에 힘을 못 쓴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내일은 달라요. 내일도 만약에 힘을 못 쓴다면 네. 그때부터는 하락 추세로 갈 것인데 네. 자 그러면 과연 드림 시큐리티가 양자로만 주가를 상승시킬 수 있느냐? 아닙니다.
양자가 아니더라도 주가를 상승시킬 수 있는 여지 충분하고요. 네. 오히려 주가 상승 추세로 가고 있었는데 양자 컴퓨터가 소금 뿌린 격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네. 지금 평균 단가가 높으시잖아요. 네. 추가 매수하실 자리가 필요합니다. 추가 매수하실 자리가 필요한데 네. 제가 이 바닥에 3,087원이라고 적어놓은 이 가격이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이 3,087원이 저항선입니다. 단기적인 저항선인데 네. 만약에 주가가 네. 3,100원 아래로 내려오잖아요. 그러면 거기에서 비중 10%만 더 실어서 매수하세요. 그러면 그렇게 매수하시면 평균 단가가 4,095원이 아니라 3,500원 정도까지 내려오시겠죠. 네. 그러면 3,500원까지는 단기적으로도 상승할 가능성 충분히 있기 때문에 네. 그곳에서 추가 매수했던 10% 물량 먼저 매도하셔서 네. 본전에서 나오시고 네. 그 다음에 물량을 어떤 식으로 운영을 하느냐 네. 여기에서부터는 수익 구간으로 가면 네. 그때 분할 매도하시면 되고요. 네. 만약에 주가가 내려간다? 3,500원은 다시 온다고 말씀드렸죠. 기다렸다가 한 번 더 3,000원 아래에서 추가 매수하셔서 네. 한 번 더 3,250원 정도까지 비중 높이시고 그 다음에 평균 단가 낮추신 다음에 네. 한 번 더 3,250원 위로 올라올 때 한 번 더 10% 덜어내시고 10% 물량으로 수익 한 번 더 보실 수 있는 기회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확실한 건 상승 추세로 가기 위한 초입 부분이니까 상승할 거예요. 네. 멘토님 의견 잘 들어봤습니다. 저희가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아서요. 또 다음 종목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뭐가 있을까요? 토르님 말씀이 너무 많으셔서 은지님이 너무 화면에 안 나온다. 이렇게 더 할 왔네요. 거예요. 더 많이 할 거예요. 그래도 더 설명 못 잘 나오게 해주시니 할 거예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왔네요. 네. 다음 거 이거 한번 해볼게요. 네. 나린테크가 아니고 나인테크 아닌가요? 나인테크, 네. 나인테크 처음 들어보는- 5,840원. 3%라서 적기는 한데 시간 되면은 좀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왔어요. 나인테크. 나인테크도 5,800. 맥심 관련주죠. 40. 나인테크. 나인테크는 진짜 안 좋은데요. 네, 현재 종가가 오늘 종가가 5,260원 선에 마무리가 됐습니다. 네. 네. 아마 매수하실 수 있는 기회는 총 3번이 있으셨을 텐데 네. 제가 봤을 땐 어제, 오늘 다 매수할 수 있는 자리예요. 왜냐면 지금 보시면 차트에 8월 22일 날 화요일 날 개파락하면서 긴 음봉이 나왔었죠. 그런데 매수하신 가격대가 시초가 부근이세요. 5,880원 시초가 부분이라는 건 뭐냐면 이거 만약에 음봉이 나왔던 시초가 가격을 돌파해서 올라가면 분명히 상한가 가고 그 다음에 갭 띄워서 네. 초전도체 테마들 올라갔던 것처럼 올라갈 거야라는 기대 심리로 진입하셨다고밖에 볼 수 없는 자리예요. 그래서 네. 매수하신 것은 분명히 여기까지 생각을 하셨다면 맞았겠지만 확실히 네. 부족한 거는 한 가지입니다. 손절을 못 하신다라는 거. 손절만 하셨다면 네. 아마 지금 이 종목 안 들고 계실 텐데 네. 이 기대 심리가 역시나 사람은 이 꿈을 만들어서 꿈으로 테마를 만들어서 사람을 현혹시키면 네. 어쩔 수가 없어요. 누구든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는 게 자동으로 손절 가격 오면 매도 나가게끔 만들어 놓으시면 내가 안 눌러도 팔리니까 아이 뭐야 이거 나 여기서 안 팔려고 그랬는데 해도 결국에 종가 내려가면 야 다행이다라고 생각하신다는 거죠. 그런데 5,840원 다시 올 가능성 있느냐? 네. 가능성은 있는데요. 네. 안 될 것 같아요. 네, 좀 위험하다고 봅니다. 네.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대응하셔야 되냐면 타격 타임세일 종목 핫딜 참여를 원하신다고요? 자, 따라해보세요. 팔로미. 첫 번째 전화 참여 02-2128-8566으로 전화주세요. 종목 상담부터 주식에 관한 모든 궁금증을 도와드릴게요. 두 번째, 핸드폰에서 카메라를 켜주세요. 화면에 보이는 QR코드를 찍어주시면 24시간 메신저 참여가 가능. 세 번째, 유튜브로도 참여하실 수 있어요. 토마토증권통 검색하시고 실시간 라이브 채팅으로 참여 완료. 이때 구독과 좋아요는 필수겠죠? 매일 저녁 8시 종목 핫딜과 함께하세요.
네, 15분 타임어택 코너 끝났습니다. 상담 시간이 끝났기 때문에 아쉽다라는 생각이 드시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은데요. 그럼에도 걱정 없습니다. 제 바로 옆에 보이는 QR코드 카메라 켜시고 갖다 대시면 링크 하나가 뜰 겁니다. 그 링크를 통해서 타고 들어오시면요. 상담 추가적으로 받으실 수 있고요. 언제든지 종목 상담뿐만 아니라 다양한 주식과 관련된 조언들 얻어가실 수 있기 때문에 빨리 들어오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화면에 보이는 서울전화 02-2128-8566번도 늘 열어둘 테니까요. 편리하게 전화 상담으로도 이용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랜만에 뵙는 것 같아요. 그래도 저희 최인성 멘토님 네. 이제 저희가 보게 된 지 한 달 정도 된 것 같은데 네. 처음에는 멘토님이 그냥 웃기신 분 저는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보면 볼수록 내공이 참 단단하신 분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내공들을 토르 기법에 다 담아주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오늘도 시청자님들께 아낌없이 좀 풀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만 짚고 넘어가죠. 왜요? 웃긴 게 내공이 있다는 거예요? 아니면은 웃기신데 내공도 너무너무 좋다라는 거죠. 그 내공이 어떤 내공입니까? 주식에 대한 내공 그리고 뭐 인생에 대한 내공 뭐 더 풀어드릴까요? 아니요, 거기까지만 드릴게요. 네, 오늘도 토르 기법 시청자님들께 아낌없이 다 풀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설명드릴 것 중에 핵심적인 부분이 한 가지가 또 있어요. 여러분들께 아직까지 보여드리지 못했었던 하지만 제 매매 방법 중에 네. 최근에 잘 맞기도 하고 과거 시점에도 대입해보면 똑같이 맞았었지만 제가 히든으로 생각했었던 토르 기법과 메가토르 기법이 아니라 오색선을 이용한 매매 방법 중에 한 가지를 오늘 최초로 토마토에서 한번 오픈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토르 기법에 대한 설명을 드릴 텐데요. 토르 기법에 대한 설명을 드리기 이전에 아까 전에 우리 타임어택 코너 때 맥심 관련주 얘기가 나왔으니까 네. 한 가지만 설명을 드릴게요. 맥심 관련주는 어디에서 물려 계시던 상관없이 적정 가치를 찾아서 다시 내려가면 그 가격에서 추가 매수, 동일 비중 추가 매수 하셔서 무조건 평균 단가 BEP 오셨을 때 매도하시고 두 번 다시 쳐다보지 마십시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제 차트를 보면 한번 설명해 드릴 텐데요. 첫 번째, 핑크색 지지선은 주가가 하락하다가 지지가 되는 구간이며 파란색 저항선은 주가가 상승할 때 저항을 받는 구간이다라고 항상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리고 핑크색 지지선 아래에서 매수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자리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제가 판서를 할 수 없는 상황이기 네. 때문에 우리 노란톡 들어오시면 설명을 드릴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에서 핵심 포인트가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위에 파란색 저항선이 지지선으로 바뀌는 마수를 보여주는 구간들이 있는데 제가 그 구간들 조금 이후에 차트를 보면서 설명을 다시 한번 드릴 거고요. 네. 자, 그다음 세 번째, 토르 기법이 포착된 날의 종가를 수평선으로 이어서 만든 황금색 수평 지지 저항선이 있고요. 네. 네 번째, 검은색 지지 저항선이 있는데 이 검은색 지지 저항선 같은 경우에는 언제든지 지지선이 되기도 언제든지 저항선이 되기도 하는 선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이 검은색 지지 저항선을 이용하시려면 한 가지만 기억하세요. 확실하게 지지가 됐느냐 혹은 확실하게 저항을 받았느냐라는 것을 확인하신 이후에 이 선에 대한 실효성을 검증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모든 종목에서 다 따로따로 움직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우리가 매수한 이후에 상단에 검은색 저항선이 있으면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그 검은색 저항선 부근에서 분할 매도하셔서 네. 수익을 만들어 놓으실 수 있겠죠. 왜? 저항선이라고 바로 저항을 부딪히고 내려오는 게 아니라 저항선을 돌파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확실하지가 않기 때문에 다가오면 분할 매도를 먼저 하시는 게 가장 좋은 방법. 그런데 만약에 주가가 내려갈 때 검은색 지지선을 지지한다라는 것을 확인하는 방법은 무엇이냐? V자 체크 표시처럼 하락하다가 살짝 반등이 나오는 그 구간을 확인하시고 이곳이 지지가 되는구나라는 걸 여러분들이 직접 눈으로 보신 이후에 지지선이라는 걸 확인하셔야 된다라는 설명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마지막 다섯 번째는 메가토르 기법이 포착된 날의 종가를 토르 기법과 마찬가지로 수평선으로 이어서 만든 형광색 수평선이 있습니다. 그런데 토르 기법과 메가토르 기법 같은 경우에는 포착된 날 우리가 알기 쉽게 하늘에서 빛기둥이 내려옵니다. 같은 색깔로 토르 기법은 황금색, 메가토르 기법은 형광색 빛기둥이 내려오기 때문에 그 빛기둥이 내려오는 날 우리는 종가 베팅을 한다라고 기억하시면 되고 차트를 과거 시점으로 돌려보셨을 때 퐁당퐁당이 나오는 경우들이 있죠. 그러면 그 퐁당퐁당이 나올 때를
우리가 직접 눈으로 보고 이번에는 빠졌네. 그럼 다음번에 올라가겠네라는 판단을 통해서 종가 베팅도 하실 수 있다라는 거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토르 네. 기법을 살펴볼 때 반드시 체크를 해야 되는 오색선에 대해서 지금 잘 짚어주셨는데 포착 기법이 또 있죠. 포착될 때 어떤 네. 조건들을 따라야 되는지도 함께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이 기법의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주가가 상승 추세로 진입한 이후여야 한다는 네. 게 가장 큰 핵심 포인트인데 그것을 말로 풀어보자면 재차 상승할 가능성이 높은 자리를 캔들 2개 또는 3개를 통해서 파악해서 종가 베팅한다라고 제가 제 자료집에 적어 놨습니다. 네. 하도 많이 얘기해서 이미 머릿속이 박혀버려가지고 그냥 말이 술술 나오는 것 뿐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종가 베팅하는 나를 포착하기 이전에 기준봉이라는 게 필요합니다. 그 기준봉을 통해서 이제 상승을 출발하려고 하는구나라는 걸 우리가 인지할 수가 있는데 그 기준봉에는 조건 2가지가 필요해요. 그 조건 2가지는 첫 번째, 기준봉의 종가는 큰 폭의 상승을 해야 하고 두 번째, 기준봉의 거래량 또는 거래대금은 평소보다 증가해야 한다는 조건이 붙습니다. 그러면 이 기준봉이 포착된 이후로부터 하루 또는 이틀 이내에 빗기둥이 내려와 주면서 우리가 종가 베팅하는 날이 와야 하는데 왜 이틀 내지 3일 이내에 나와야 하는지에 대한 궁금증이 있으실 거예요.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횡보가 길어지면 하락합니다. 이 방법이 왜 그렇게 이해할 수 있느냐? 하락하는 애들은 그냥 내려가는구나라고 생각을 해요. 상승하는 애들은 상승하는데 하락하진 않을까라는 걱정을 합니다. 이게 모든 투자자들의 심리적인 부분이에요. 네. 그런데 상승하는 종목도 하락할까라는 걸 걱정하죠. 근데 하락하는 종목은 반등 나올까라는 걱정 안 해요. 그러면 횡보하는 종목은 어떻겠습니까? 횡보가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둘리가 되는 게 아니라 하락하진 않을까라는 걱정을 한다는 거죠. 그 걱정 끝에 나오는 게 바로 투매입니다. 투매가 나오면서 주가가 하락하게 되는데 그 하락을 시키려고 하는 의지가 없다면 기준봉을 만든 누군가가 빠른 시일 안에 주가를 재차 상승시키려는 움직임을 우리한테 보여준다는 거죠. 네. 무엇으로? 절대 숨길 수 없는 거래량과 캔들로 우리한테 차트 통해서 보여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종가 베팅을 하는 날은 빗기둥이 내려오는 것이고 그 빗기둥이 내려오는 날의 거래량과 캔들의 모양을 보시면 이 망치 모양과 흡사 비슷한 모양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고 그런 모양이 나왔을 때 우리가 비로소 종가 베팅을 할 수가 있는데 자 보세요. 상승할 가능성, 횡보할 가능성, 하락할 가능성 각각 3분의 1씩으로 놓고 봤을 때 상승할 가능성이 그러면 3분의 1밖에 안 되는데 왜? 그 가능성을 50% 이상으로 높여서 만들었기 때문에 진입해 보실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왜? 한 종목 수익 내고 한 종목 손실 보면 또이또이죠. 같죠? 쌤쌤이죠? 그러면 두 종목 사서 한 종목 수익 내고 한 종목 보합권에서 정리하면 수익이죠. 네. 근데 세 종목 들어갔는데 한 종목 수익 내고 두 종목 보합권이어도 수익이란 말이죠. 그러면 손실만 줄이고 수익 낼 수 있는 방법과 수익금만, 수익률만 올릴 수 있다면 손실하는 것보다 수익으로 쌓여가는 게 더 많아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리고 50%가 아닙니다. 7월달 기준으로는 보합 포함해서 85% 그중에 보합권에서 정리한 거 15% 정도, 20% 정도 제외해도 65% 정도가 상승을 했고요. 그 중에 10% 이상 올라가지 못한 종목 20% 이상을 제외한다 하더라도 35% 이상이 10% 이상 상승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원칙적으로 손절은 5% 혹은 종목들마다 지수의 상황에 따라서 마이너스 10%까지 여는 경우도 있고 오히려 마이너스 10% 구간에서 추가 매수, 동일 비중 추가 매수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노란톡방을 통해서 저한테 해당 종목들에 대한 시나리오를 들으셔야 한다는 거. 그래야 토르 기법의 상승 성공 확률을 50%에서 65%가 아니라 저와 마찬가지로 70% 이상으로 끌어올리실 수 있겠죠. 이게 가장 중요하더라고 제가 또 한번 자랑해 봤습니다. 네. 저도 인성 멘토님 말씀을 듣다 보면
쑥 빠져드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멘토님의 말씀을 듣다 보면 시청자님들도 그런 생각이 드실 것 같아요. 저분은 참 믿고 한번 따라가봐도 되겠다라는 생각이 드실 것 같은데 그런 생각이 드신다면 지금이라도 바로 QR코드 스캔하시고 입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료집부터 차트를 볼 수 있는 그런 기법들에 대해서도 다 공개를 해주신다고 하니까요. 지금이라도 얼른 들어와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늘 강조하시는 게 종가 베팅입니다. 종가 베팅을 왜 해야 되는지 다시 한번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형님 누님들 잘 보세요. 저 사기꾼 아닙니다. 여기 토마토 방송국에 나와서 전문가 하려면 그만큼 스케일이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아시죠, 형님 누님들도? 형님 누님들 딱 보시면 아시잖아요. 저보다 더 잘 아시니까. 그런데 제 말을 듣다 보면 뭔가 막 행복 회로가 막 굴러가지 않나요? 근데 그게 행복 회로가 아니라 행복 지수를 올려주실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인데 종가 베팅. 자 보세요. 우리는 종가 베팅만 하죠. 그럼 형님 누님들은 장중에 형님 누님들의 방법으로 매매하시다가 종가 베팅 시간에만 집에 들어오시면 된다는 거예요. 쉽죠? 종가 베팅은 3시 20분부터 3시 30분 시간 딱 10분 동안 매매하는 방법을 종가 베팅이라고 하는데 이 종가 베팅이 유식한 말로는 장중 동시효과입니다. 하지만 저는 무식해서 종배라고 불러요. 종가 베팅도 길어서 줄여서 종배라고 부르는데 이 종가 베팅 시간에 형님 누님들이 진입하실 때 가장 어려워하시는 부분 중에 하나가 우리 HTS나 MTS를 보면 모두 다 기본적으로 주문 유형이 지정가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시장가로 변경하는 것도 모르고 시간의 단일가는 또 어떻게 매매해? 장전 동시효, 장전 매매는 어떻게 해? 장후 시간에 매매는 어떻게 해? 다 모르시잖아요. 그런데 그 방법 제가 알려드릴 겁니다. 그리고 왜 지정가가 아니라 시장가로 주문을 넣어야 하냐면 3시 20분에 블라인드가 쳐지면서 위아래로 새우가씩밖에 보여지지가 않아요. 그런데 가격은 3시 20분의 가격을 기준으로 지정가가 형성되어 있다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3시 30분에 주가가 3시 20분보다 한 틱 이상 올라가서 종가의 가격을 형성한다면 우리는 3시 20분의 가격에 지정가로 주문을 넣었기 때문에 결국엔 우리가 주문 넣었던 주식 수량은 미체결로 남으면서 누군가들이 봤을 때 아래 호가가 빵빵해 보이네라는 좋은 효과만 줄 뿐 우리의 계좌에 종목이 들어오지 않는다는 게 문제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종가 베팅을 할 땐 꼭 시장가로 변경해 주셔야 된다라는 거. 하지만 시장가로 변경하는 방법 모르신다면 꼭 노란톡방 들어오셔서 물어보셔야 된다라는 거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그다음에 바로 이어서 차트 보는 방법인데 말로 설명했던 것과 똑같아요. 상승 추세여야 하고 그 상승 추세는 여러분들이 판단 안 하셔도 됩니다. 그냥 빗기둥이 뜬 날 보면 상승 추세구나 라고만 생각하시면 되는 거고 그러면 빗기둥이 뜬 날로부터 하루 내지 이틀 과거 전을 보면 그 날 기준봉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직접 기준봉을 찾을 필요도 없겠죠. 그러면 그 기준봉을 통해서 이렇게 기준봉이 만들어졌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고 다른 차트에도 대입해서 바라보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제가 여러분들께 드리는 이 황금색 빗기둥이 뜨는 자리는 무수히 많은 기준봉과 매수하실 수 있는 포인트들 중에서 간추리고 간추려서 상승률이 수익을 낼 수 있는 2차 상승을 보여줄 수 있는 확실한 자리를 찾다 보니까 나오는 자리들이지 이 자리들 외에도 수익을 만들어낼 수 있는 자리들은 충분히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자리들을 찾아가기 위해선 공부하셔야겠죠. 무엇을 통해서? 토르 기법이 뜬 날의 캔들의 모양과 상승을 보여주는 이 모양들을 통해서 빗기둥이 뜨면 매수를 했다. 그럼 빗기둥이 뜰 때의 캔들 모양과 기준봉이 나올 때의 거래량과 캔들의 모양을 다른 종목, 다른 차트에도 대입해서 공부해 보실 수 있겠죠. 네, 지금 이렇게 차트까지 한번 살펴보면서 토르 기법에 대해서 배워봤는데요. 저는 토르 기법에서 가장 좋은 거는 안정감을 준다는 것 같습니다. 수익률적인 부분에서도 안정감을 나에게 줄 수 있고 뿐만 아니라 시간적인 여유도 가져다 주기 때문에 종가 베팅이기 때문에 좀 안정감을 줄 수 있는 기법이다라는 것을 배울 수가 있었는데요. 이 점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알고 싶으신 분들은 지금이라도 QR코드 스캔하시고 들어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늘 열려있는 상담 전화 서울전화 02-2128-8566번으로도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저희 이 종목들 어떻게 수익을 낼 수 있는지 기법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정말 주가 흐름 좋았었던 네. 태양금속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태양금속 같은 경우에는 차량 전자부품용 냉간 단조 제품 관련 부품 업체인데 다품종 소량 생산 방식으로 인해서 효율화를 하고 있어요. 네. 그런데 자동차 부품주 전방산업 성장 기대감이 지속되고 있는데 여기까지 위에 써놓은 세 줄 일단 보지 마시고 하나만 보세요. 한동훈 법무장관 인맥입니다. 뭐냐? 한우삼 회장이 정치 테마주로 엮여 있는데 한동훈 법무장관과 같은 한씨입니다. 네, 같은 한씨예요. 집안 사람입니다. 내 식구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학연 지연보다 더 중요한 게 혈연입니다. 내 가족 건드는 거 용납 못하죠. 내 가족 사업 잘 되길 바라겠죠. 그러면 어떤 식으로도 도움의 손길이 뻗칠 수밖에 없는 네. 거고 직접적으로 도와주지 않는다 하더라도 야 같은 한씨잖아. 그러면 올라갈 수밖에 없을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그 기대 심리의 수급도 있을 수 있다라는 거. 자, 그러면 관련주들은 오파스네, 부방, 극동유화, 노을 등이 있는데 자, 차트를 보면서 설명만 드리겠습니다. 네. 태양금속 같은 경우에는 포착된 날이 2번 있었어요. 작년 11월 8일 날 포착을 한 이후에 오. 주가가 올라가는 움직임을 한번 보여줬고요. 그런데 66%라고 하지만 저는 양심 선언하겠습니다. 적정하게 40% 정도 적당히 수익 만들 수 있었던 자리였고요. 왜냐하면 횡보가 너무 길었기 때문에. 그리고 또 바로 어제 8월 23일 날 토르 신호가 포착이 됐었는데 너무나 다행스럽게도 상한가가 풀려서 종가를 끝냈단 말이에요. 이게 너무 다행스러운 게 뭐냐면 종가 베팅을 하잖아요. 3시 20분에. 근데 상한가로 끝나면 우리 못 사죠. 그쵸. 그런데 상한가가 풀렸다? 살 수 있다. 쏠 수 있다가 아니고 살 수 있다. 살 수 있었는데 어제 진입 못하신 형님 누님들 오늘도 기회가 있었습니다. 언제냐? 자 보세요. 어제 상한가의 가격을 돌파하는 자리에서는 수급이 들어오겠죠. 왜? 네. 전고점 돌파니까. 네. 근데 심지어 거기에 토르 기법이 포착이 됐고 오늘 갭이 조금 빠져서 아래 꼬리 살짝 진짜 쥐꼬리만큼 달고 주가가 올라가기 시작했는데 네. 그러면 전고점을 돌파할 때 혹은 어제의 종가의 가격에도 오늘 진입을 할 수 있었다는 거. 그러면 고점까지 약 20%가량 상승을 했습니다. 그리고 종가가 보시면 10.53%에서 네, 끝이 났죠. 맞아요. 그런데 왜? 갭이 하락해서 시작해서 10.53이니까 약 8% 정도 수익 구간에서 오늘 장이 마감된 겁니다. 그러면 이게 끝일까? 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아직 끝났다고 보기 어려워요. 왜? 뭐랑 연결되어 있다고 말씀드렸죠? 정치 테마주. 그렇죠. 정치 테마주로 엮여져 있고 그리고 태양금속 같은 경우는 정치 테마가 아니더라도 주가를 충분히 그쵸. 상승시킬 수 있는 모멘텀이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정치 테마주는 지금 당장 네. 얘는 시너지를 만들어주는 역할이고 그리고 그것보다 중요한 거 토르 기법이 포착됐을 때는 뉴스가 없습니다. 토르 기법으로 진입한 다음에 뉴스가 나오겠죠. 태양금속 같은 경우는 지금 어떤 뉴스도 없이 어제 상한가까지 갔었던 네. 종목이에요. 왜? 뉴스가 없는데 상한가를 왜 갑니까? 이슈가 없는데 상한가를 왜 가요? 수급이 들어오겠죠. 수급이 들어온 이유가 뭘까요? 분명히 기준봉이 포착된 다음에 그 다음 날도 눌렀는데 하루 누르고 나서 토르 기법을 포착해서 빗기둥을 띄워놨는데 누군가가 미친 듯이 산 거예요. 네. 정신 없이 산 거예요. 뉴스도 없는데 샀어요. 꼭 올라갈 걸 알고 있었던 것처럼 주가를 큰 폭으로 올렸다는 거죠. 그 올리는 흐름을 우리는 오전장부터 이미 빗기둥이 떠 있는 걸 보고 있었지만 제가 자제시켰습니다. 기다리세요. 종가 때 빗기둥이 사라질 수도 있기 때문에 기다리세요. 그랬다가 욕먹을 뻔했어요. 상한가 가가지고 너 때문에 못 샀잖아 얘기 들었어요. 하지만 우리에게 기회는 왔었고 그 기회로 인해서 주가가 상승을 했고 아직도 더 상승할 가능성 있는 종목이 태양금속이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120일 중기 차트로 보면 바로 이렇습니다. 주가가 횡보 구간에서 약간 하락을 하다가 상승을 보여주는 초입 부분에서 기준봉이 포착됐다라는 거. 그러면 기준봉이 포착된 다음에 매수할 수 있는 자리가 상한가가 아니었기 때문에 매수 진입이 가능했고 그렇게 해서 매수한 이후에 갭을 하락시켰지만 다시 한번 주가가 상승했다. 네. 하지만
거래량이 기법으로 포착된 날보다 더 많이 터졌다는 게 의미하는 건 횡보할 가능성도 있다. 그러면 횡보를 한다 하더라도 우리 평균 단가까지 위협은 절대 안 할 겁니다. 왜? 토르 기법이 포착된 날 뉴스도 없이 주가를 올린 이유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 이유가 횡보를 마쳤을 때 뉴스와 동반하면서 주가를 큰 폭으로 네. 상승시킬 가능성 있다라고 보는 거죠. 그렇게 네. 그런데 지금 태양금속 같은 경우에는 오늘 네. 종가 베팅하는 종목이었잖아요. 어제뿐만이 어제. 아니라. 네. 그러면은 지금 들어가면 안 되는 거죠? 안 돼요. 네. 오늘도 종가 베팅하기에는 상당히 위험하지만 네. 그래도 진입할 수 있는 포인트를 잡아드리기 위해서 제가 이 종목을 가지고 나오긴 했는데 아깝잖아요. 저를 조금만 더 먼저 아셨더라면 어제 들어오실 수 있었을 텐데 왜 더 높은 자리에서 들어가야만 하느냐는 겁니다. 그래서 너무 안타까워서 제가 자랑도 하면서 종목도 추천할 겸 들고 나와본 거고요. 자, 그러면 두 번째 종목 토비스를 보여드릴 텐데 토비스 같은 경우에는 한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저도 카지노 참 좋아하는데 네. 카지노 모니터를 만들어서 수출하는 것이 본업이에요. 그런데 토비스 같은 경우에는 전장 디스플레이 사업도 하고 있고요. 3분기에 서천 신공장 기존 중국 공장 가동률을 확대시키기 위해서 가동을 시작했다라는 것. 네. 그리고 2차 전지를 하고 있다. 네. 그런데 여기에서 2차 전지에 대한 불확실성과 악재가 나온 게 있죠. 뭐 KB에서 진짜 이악 물고 새로운 ETF 상품을 만들었잖아요. 2차 전지 인버스라는 상품을 하락백. 여러분들 진짜 이런 테마의 인버스 상품이 나올 거라고는 전 생각도 못 했는데 네. 그 상품이 언제 나옵니까? MSCI 편입이 끝나는 9월 달에 나온대요. 그러면 2차 전지로 인해서 주가를 상승시켜야 하는 이 마당에 소금을 뿌린 격인데 네. 그렇다 하더라도 주가를 상승시키는 모멘텀이 2차 전지만 있는 게 아닌 회사이고 강하죠. 그렇죠. 그리고 단기적으로 MSCI 편입이 되면 단기적으로는 외국계 자본이 수급으로 유입될 네.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상승할 모멘텀 충분히 있다. 다음 주까지는. 그러면 자, 관련주들 보시면 파라다이스나 강원랜드, 코텍 등이 있고요. 관련주들을 보실 게 아니라 토비스 차트만 먼저 보고 넘어가자는 거예요. 네. 이미 상승 추세로 출발을 해 있는 구간이죠. 그죠? 상승 추세로 출발을 하고 있는 구간에 눌립니다. 눌리는데 눌릴 때 어디까지 눌릴지도 확실하게 알지도 못하면서 기준봉이 포착이 되고 네. 바로 빗기둥이 나왔다라는 거. 자, 이걸 보시면 다 이해가 되실 거예요. 분명히 상승하다가 하락하는데 하락하다가 기준봉이 나옵니다. 그런데 기준봉이 나오고 토르 기법이 포착됐다는 걸 우리한테 설명시켜 줄 수 있는 빗기둥이 나왔는데 뭔가 이상한 게 있어요. 그게 뭔지 아시겠나요? 우리가 진입하는 날의 캔들이 뭔가 이상해요. 뭘까요? 일단은 음봉 전환한 걸로 보이고요. 망치는 망치인데 윗꼬리도 같이 달고 있는 망치인데 뭐가 이상한 거죠? 자, 보세요. 제가 우리 윤지 앵커님한테도 은지 앵커님한테도 형님 누님들께도 항상 말씀드렸던 거 뭡니까? 우리가 종가 베팅하는 날은 네. 시가보다 종가가 높이 끝나면서 양봉으로 끝나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음봉으로 음봉이네요. 끝났죠. 네. 음봉 도지형 캔들로 끝이 났는데 왜 음봉에서 진입할 수 있느냐에 대한 의구심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 또한 마찬가지로 제가 만든 제 기법과 제 노하우를 담아서 음봉이다 하더라도 진입할 수 있는 캔들에 빗기둥이 뜨는 것 뿐입니다. 네. 그러면 웬만한 음봉은 조심해야겠지만 제 빗기둥이 뜨는 음봉은 네. 진입해도 괜찮다라고 이해하시면 된다라는 거. 그렇게 해서 진입한 이후에 주가가 아직까지도 상승 추세에 있다라는 것만 기억해 주시면 되고 오늘 거래량이 터질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갭을 띄웠죠. 네. 그러면 갭을 띄우면 1차적으로 차익 실현 매물이 어느 정도는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익절 구간에 이미 자동적으로 매도가 나가는 분들도 계실 거고 아니면 갭을 띄우면 거의 대부분 최근 시장에서는 말로가 좋지 않았기 때문에 내려가는 아래 꼬리에 매도가 나왔을 가능성이 네. 높다는 거예요. 그런데 결국에는 오늘 종가는 양봉으로 끝났다. 그러면 아직까지 상승 추세가 끝나지 않았다라고 보는 게 맞겠죠? 네.
그래서 토비스에 대한 설명 한 번 더 드려본 겁니다. 이해가 되실까요? 네, 좋습니다. 이렇게 수익률로 토비스까지 한번 인증을 해주셨는데요. 가장 중요한 건 오늘 어떤 베팅을 할 수 있었는가를 살펴보는 게 중요할 네.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언박싱 종목 유바이오 로직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리뷰입니다. 네. 리뷰네요. 네. 네.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이 종목은 정말 제가 가슴이 웅장해지는 종목이에요. 유바이오 로직스 뭡니까? 제약바이오 테마죠. 근데 우리 아까 은지 앵커님이랑 같이 제약바이오에 대해서 제가 시나리오를 만들어서 말씀을 드렸어요. 비만, 코로나, 당뇨. 그 다음에 유커까지 네. 이어지는 제약바이오의 상승 추세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백신 치료제와 바이오 의약품 수탁 연구 및 수탁 제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제가 일전에 우리 유바이오로직스를 설명하면서 윤지 앵커님을 당황시켰던 적이 한 번 있었는데 궁금하시면 우리 토마토 TV 유튜브 들어오셔서 이거 말씀드리면 안 되죠? 너튜브 들어오셔서 한번 같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국내 중소 바이오 업체 임상 시료 나오네. 내가 이거 안 써온 줄 알았는데 그때 제가 분명히 시료가 뭔가요? 라고 물어봤더니 뭔지 잘 몰랐어요. 네. 그래서 제가 시료가 뭔지에 대한 설명을 드렸었던 부분이 있는데 이걸 제가 왜 말씀드리느냐, 직접 유바이오 로직스를 제가 언제 포착했는지 날짜를 보여드릴 테니까 너튜브 가셔서 보시라는 거예요. 제가 네. 진짜 방송에 나와서 이 종목을 언급했고 수익을 만들었던 게 사실인지, 왜 유바이오 로직스는 그 누구도 진입할 수 없는 자리에서 제가 진입하자고 말씀을 드렸던 종목이기 때문입니다. 네. 코로나 재확산에 백신 가격 인상 우려가 있다고 했는데 제가 방송에서 백신 가격의 인상은 걱정 안 해도 된다, 올라갈 가능성 없다라고도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백신 가격이 인상할 가능성이 없는데 이 종목이 왜 올라갈 수밖에 없었느냐? 그거에 대한 설명을 지금부터 드릴 거예요. 우리가 매수한 매수가는 7,710원이었고요. 목표가는 9,455원이 되는 9,460원입니다. 자, 그러면 보유 기간을 보여드리기 이전에 장기 차트로 보여드릴게요. 말도 안 되는 하락 추세에 저가가 점점 세게 깨지고 있었는데 이 바닥 구간에서 토르기법이 떴다고 감히 들어갈 수 있었느냐는 거죠. 120일 차트 보여드릴게요. 120일 차트로 보시면 어디입니까? 들어갈 수가 없는 자리예요. 왜? 바닥 구간으로 점점 내려오고 있었죠. 바닥 구간으로 내려오다가 잠깐 때. 고개 들었다고 네. 이 자리에서 그렇죠. 들어갈 수가 있냐는 거예요. 전저점이 6,260원이죠. 그러면 이 전저점을 다시 깨지 않을까라는 리스크가 가장 큰 그 자리에서 네. 그 자리에서 토르기법이 떴다고 무식하게 진입을 했다는 겁니다. 진입을 해서 횡보 구간 있었죠. 당장의 상승을 보여주지 못했지만, 근데 그 횡보 구간을 며칠입니까? 불과 5거래일 네. 버텨냈더니 상승을 시작했다라는 것과 한 가지 더 말씀드릴게요. 거래 대금이 오늘 큰 폭의 상승을 보여줬는데 줄어들었어요. 네. 그리고 윗꼬리보다 몸통이 더 깁니다. 그리고 위에 저항선 있죠. 그러면 뭡니까? 더 올라갈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제가 아까 오색선을 설명드릴 때 한 가지 설명 안 드린 것이 바로 여기 나와 있는데, 잘 안 보이시겠지만 일단 방송에서는 설명만 드릴게요. 파란색 저항선의 주가 위치가 바뀐 이후에 그 다음 봉 혹은 이탈한 다음에 파란색 저항선을 넘어가는 종가를 형성하는 양봉이나 혹은 음봉, 갭을 띄어 음봉을 만들어도 마찬가지로 파란색 저항선을 넘어가는 봉이 나온다면 그때부터 파란색 저항선은 지지선이 됩니다. 이렇게 지지선을 만들어준 게 바로 어제예요. 어제 양봉이 나오면서 넘어갔고 지지선이라는 확신이 들었기 때문에 오늘 주가가 올라갔다라고 볼 수 있겠죠. 왜? 그렇다 할 뉴스가 오늘도 나오지 않았다라는 거. 그러면 유바이오로직스는 여러 가지 테마로 엮여 있으니까 여기서 한 번 더 큰 폭으로 상승시키기 위해선 뉴스가 꼭 수반돼야 한다라는 것만 기억해 주시면 되고, 뉴스가 없는 상황에서 거래량이 줄어들면서 주가가 상승을 한다? 그러면 우리가 원칙적으로 매도해야 될 자리에 분할 매도하셔서 네. 수익은 미리 야금야금 챙겨 놓으시면 그뿐이라는 것만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정말 대단한 자리에서 들어가서 수익을 냈고요. 결국에는 목표가를 도달했다라는 점 짚어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언박싱 종목 타임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솔브레인 홀딩스인데요. 지금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관계로 빠르게 차트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솔브레인 홀딩스 같은 경우는 홀딩스를 제가 별로 좋아하진 않지만 네. 토르 기법이 포착이 됐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올라갈 수 있는 자리 충분히 있습니다. 47,150원까지도 상승할 가능성이 있지만 우리가 봐야 되는 저항선은 다른 구간에 있습니다. 그 다른 구간 이따가 우리 방송을 통해서 나올 겁니다. 그러면 토르 기법이 포착됐으니까 무조건 매수할 수 있느냐? 매수할 수 있죠. 왜 매수할 수 있습니까? 120일 차트로 보시면 네. 어때요? 파란색 저항선이 올라왔죠? 올라왔는데 이 구간 보세요. 갭을 띄우면서 음봉이 나오면서 돌파하지 못했죠. 그런데 기준봉이 나올 때 파란색 저항선이 올라가면서 오늘 종가가 결국에는 파란색 저항선 위로 올라갔으니까 지금부터는 이 파란색 저항선은 뭐다? 지지선이 지지선. 된다 라고 생각하시고 종가 베팅을 할 수 있는 종목이 바로 솔브레인 홀딩스라는 것이고, 자 그러면 두 번째 신성 ENG도 마찬가지로 네. 차트를 보면서 설명을 드릴 텐데, 신성 ENG 600일 차트로 봤을 때 마찬가지로 올라갈 수 있는 자리가 있고 이미 박스 구간의 상단에 있지만 상단에서 살짝 돌파하고 횡보했기 때문에 이번에 다시 상단을 돌파한다면 그때부터는 상단을 돌파하는 2차 상승의 지름길이 됩니다. 자 그럼 120일 차트로 봤을 때 우리가 넘어가야 되는 단기적인 가격은 3,085원이에요. 네. 그런데 토르 기법이 포착이 됐기 때문에 뭐라고 할 수 있습니까? 상승할 가능성 충분히 있다. 그리고 뭡니까? 우리가 넘어가야 되는 파란색 저항선보다 높은 가격으로 종가가 끝나는 양봉 혹은 갭을 띄우면서 음봉이 나왔지만 결국에 종가가 파란색 저항선 위로 올라가면 그때부터 상승을 출발할 수 있는 종목이 바로 신성 ENG라는 것만 기억해 주시고, 이런 식으로 토르 기법으로 매매하지만 매도할 수 있는 사인과 그리고 토르 기법과 메가 토르 기법이 아니더라도 매수할 수 있는 자리를 네. 이런 식으로 오색선을 통해서도 찾아볼 수 있다라는 게 핵심이고, 자 그러면 SY 마지막 SY 보여드릴 텐데, SY 같은 경우에는 우크라이나 재건 테마로 엮여 있지만 그쵸. 최근에는 사우디 네옴시티 프로젝트로 인해서 주가가 상승을 하고 있는데 600일 차트로 봤을 때는 지금 현재 주가의 위치 박스권에 갇혀있는 구간입니다. 네. 그러면 120일 차트로 봤을 때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바로 박스권의 저항선 가격 구간인 6,000원 아래 5,900원, 5,800원에서 매도하는 전략으로도 진입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럼 120일 차트를 보시면 좀 누워있지만 박스권입니다. 그 박스권의 상단이 6,000원 정도 라운드 피겨 가격 구간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 현재 가격은 4,630원이다. 그러면 지금으로부터 20% 정도 수익을 낼 수 있는 가격 구간인데 여기서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파란색 저항선을 넘어가는 양봉이 나오는 날부터 한 번 더 2차 상승을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네. 토르 기법으로 진입해서 3%에서 1차 매도를 하시겠지만 2차 매도는 좀 더 길게 가져가셔도 충분히 괜찮은 종목이 바로 SY라는 걸 제가 한 번 더 설명을 드려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도록 할 텐데, 오늘 제가 제 자랑하느라 바빠서 오늘 가지고 나온 종목들에 대한 설명이 조금 부진하다라고 느껴지실 수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노란 톡방에 들어오시면 여러분들이 원하신다면, 우리 윤지 앵커님께서 원하신다면 제가 오늘 방송에서 나와서 여러분들께 설명드렸던 대본을 선물로도 드릴 수 있으니까. 오네요. 그렇게 오네요, 갑자기? 오네요. 네. 네. 오늘은 여기까지 이쁜이 막둥이 물러나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인석 멘토님께서 추천해주신 언박싱 종목들 화면을 통해서 매수 전략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언박싱 종목 3가지 종목을 만나봤습니다. 제가 설명을 열심히 해주시고 있을 때 시간의 거래가를 한번 살펴봤는데요. 신성이엔지를 제외한 나머지 2 종목 지금 종가보다 시간의 거래에서는 하락을 했기 때문에 내일 아침에 한번 들어가 보시는 것도 참고를 한번 해보셔야 될 것 같은데 그 내용들 궁금하시다면 QR코드 스캔하시고 조금 더 자세한 상담 받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시간이 얼마 없는 관계로 여기서 빠르게 한번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일도 나와주시거든요. 더 많은 종목들 상담 올려주세요. 그럼 오늘도 함께 해주신 시청자 여러분들 모두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